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나누며 성장해 나갑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과 같은 수많은 현인들이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특히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예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거칠애가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예라고 보신 것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이 예가 왜 그토록 우리 삶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 예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심오한 울림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절, 그 이상이 삶의 본질을 꿰뚫는 의미를 퇴계 선생님은 예에 담아내셨습니다. 예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퇴계 이황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삶 속의 예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예를 결코 단순한 형식이나 거칠애 혹은 불필요한 절차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고귀한 표현이며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이자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예라는 것이 그분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의 실천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예가 곧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즉, 예가 없다면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준엄한 가르침인 것이죠. 예는 개인의 품격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품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가 무너지면 개인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강과 윤리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퇴계 선생님의 예리한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는 단순한 에티켓을 넘어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리이자 각 개인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는 마치 견고하고 아름다운 다리와도 같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강물의 양쪽 기슭을 든든하게 이어주어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건너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예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고 서로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라는 다리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강을 건널 수 없듯이 예가 부재하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담긴 예는 마치 세월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다리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이어주고 관계를 더욱 굳건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예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고 문화와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랜 전통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예를 지켜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거나 한때 어려웠던 관계가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렸던 소중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바로 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얘는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로 예의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훌륭하고도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은 조선시대의 최고 학자이자 존경받는 관리로서 높은 벼슬에 오르고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며 단 한순간도 그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조정의 고위 대신들과 대화할 때도, 지방의 관리들이나 시골의 평범한 백성들과 만날 때도, 심지어 어린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워 타인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겸허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셨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학문은 인격 수양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시며 예는 마음의 겸손에서 비롯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예라는 것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이나 꾸밈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인사 하나를 건넬 때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도, 혹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늘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셨습니다. 옷차림 하나,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 심지어 표정 하나에서도 예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 평생을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님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예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격의 완성인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예를 잃으면 학문도 잃는다고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학문을 잘하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분에게 학문은 단지 지식을 머릿속에 축적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지극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수양의 과정이 바로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의를 모르고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학자이며 그가 가진 학식조차도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퇴계에게 예는 학문이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었고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였습니다. 예가 없이는 진정한 학문도 진정한 인격도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퇴계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유효성을 지닙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에게 진정으로 예의를 갖출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업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문화 개선을 넘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일 때 비로소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정서적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할 때 진정한 우정이 더욱 깊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고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갈등으로 번져 관계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윤활유이자 단단한 버팀목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신 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과 현대 사회의 맥락을 연결하여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인사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어서 간과하기 쉽지만 이 작은 인사 속에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의 마음을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출근길 동료에게 건네는 밝고 활기찬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눈인사,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는 단순한 소리나 의례적인 몸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이 작은 인사는 얼어붙었던 관계의 문을 부드럽게 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첫걸음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는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말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어조와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무례하고 거칠며 비난조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쾌감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정중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라와 같은 명령조보다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부탁조를,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투는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셋째는 배려입니다. 예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나의 작은 행동이나 결정이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것, 식사 자리에서 혼자 빨리 먹기보다는 타인의 식사 속도를 맞춰주며 함께 즐기는 것,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의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곧 신뢰와 존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배려는 곧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에게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는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물려주는 중요한 유산이자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의 서툰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며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는 예의 바른 행동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하고 살아있는 예의 교육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의 품격 있는 예의 실천은 비단 가정 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예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 세대가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예를 실천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스스로 정하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든 가족에게 따뜻한 포옹과 함께 사랑해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직장 동료의 작은 노고에도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욱 품격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예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 쉬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마음의 표현이자 행동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이 있는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예가 단순한 형식이나 표면적인 매너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공동체의 조화를 가져다주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다리이며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예가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겸손과 존중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이며 이 예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는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의 실천이 한 사람의 인격을 빛나게 하고 작은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관계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퇴계 선생님의 숭고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가족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친구에게는 신뢰와 지지를, 동료에게는 협력과 존중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존중과 깊은 배려를 담은 예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강조하셨던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도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의 실천은 자신을 위한 것이자 타인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길에 대해 더욱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